안녕하세요. 저는 광고 컨설팅 3팀의 김지원 마케터입니다. 오늘은 메타 광고 세팅 가이드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메타 광고는 다양한 업종에서 많이 이용하는 광고지만 특히 이커머스 업종은 거의 필수적으로 집행하는 광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지 대표님들과 항상 미팅할 때면 꼭 여쭤보시는 광고 중 하나입니다. 오늘도 메타 광고의 이론 설명 후 세팅까지 함께 해볼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메타 광고의 개요, 메타 광고의 개념을 설명드리고 메타 광고의 유형, 그리고 메타 광고 세팅 전 체크리스트까지 설명드린 후에 함께 세팅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메타 광고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같은 메타 플랫폼을 통해 노출되고 진행되는 스폰서드 광고입니다. 아무래도 스마트폰이 보편화되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는 이제 저희의 일상에 자리 잡았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접근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저희에게 꼭 필요한 광고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메타 광고의 장점에 대해서도 설명드리자면 메타 광고는 한 번의 광고 세팅으로 여러 메타 채널에 동시 노출하기 때문에 초기 세팅만 잘 해두면 정말 광고하기 편하고 관리하기도 정말 편한 광고 플랫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타겟 정밀도도 높아서 예산 대비 효율이 좋은 광고라고 볼 수 있고 다양한 콘텐츠 생성 및 동영상, 이미지 광고 세팅이 가능한 광고 플랫폼입니다. 이제 저희가 인스타그램 사용하실 때 보통 동영상이나 여러 이미지 슬라이드의 게시글 형태를 많이 볼 수 있었을 텐데요. 그 사이사이에 저희가 세팅한 광고가 표시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시각화할 수 있는 자료로 집행되는 부분이어서 광고 소재에 따라 전환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 광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쇼핑몰 간 연동도 용이해서 전환 유도의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SNS 사용자 증가로 메타는 꼭 필요한 광고 플랫폼이라는 강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메타 광고의 유형입니다. 메타 광고 유형은 총 6가지로 인지도, 트래픽, 참여, 잠재 고객, 앱 홍보, 판매 등이 있는데요. 먼저 인지도 캠페인은 도달을 목적으로 한 캠페인으로 광고를 기억할 가능성이 높은 대상에게 노출되기 때문에 신규 브랜딩을 진행하는 업체에 적합한 캠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트래픽 캠페인인데요. 트래픽 캠페인은 노출과 클릭이 목적인 캠페인으로 저렴한 CPC 가격으로 인해 적은 예산으로 빠른 소재 테스트 진행과 랜딩 페이지 연결 및 모수 확보에 적합한 캠페인입니다. 다음으로는 트래픽 캠페인인데요. 트래픽 캠페인은 노출과 클릭이 목적인 캠페인으로 저렴한 CPC 입찰 가격 때문에 적은 예산으로 빠른 소재 테스트 진행과 랜딩 페이지 연결 및 모수 확보에 적합한 캠페인입니다. 세 번째로는 참여 캠페인인데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정말 참여를 유도하는 캠페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소비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목적인 캠페인으로 이용자의 메시지, 동영상 조회, 게시글 참여, 좋아요 등 이용자의 움직임을 유도하는 캠페인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잠재 고객 캠페인인데요. 잠재 고객 캠페인은 DB 수집이 목적인 캠페인으로 로그인 연동 및 이용자들이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양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보 수집에 강점이 있는 캠페인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앱 홍보 캠페인인데요. 앱 홍보 캠페인은 자사의 어플리케이션 설치가 목표인 캠페인으로 앱 설치가 목적인 만큼 PC 타겟은 다소 어렵지만 모바일 타겟 설정이 가능하고 모바일 타겟 설정이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캠페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판매 캠페인인데요. 판매 캠페인은 보통 전환 캠페인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상품 구매와 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캠페인이고 주로 이커머스 업종에서 적합하고 메타 내에서는 판매 캠페인 효율이 좋아서 많은 대표님들이 이용하고 계시는 캠페인이라고 봐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타 광고 세팅 전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메타 광고를 이따 세팅해보면 아시겠지만 메타 광고는 사용자의 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의 타겟층에게 광고를 노출하는 시스템인데요. 여기서 머신러닝을 통해 사용자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광고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 광고를 세팅할 때 머신러닝 학습을 위해 꼭 주의해 주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잦은 수정 금지,
가능한 러프한 운영 방식, 그리고 광고 세트 통합화가 있습니다. 충분한 머신러닝 학습을 위해 잦은 수정 금지와 가능한 러프하게 운영을 시작해야 하며 업종 대비 적은 예산, 지나치게 좁은 타겟, 한정적 지면, 작은 입찰가는 머신러닝 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고 머신러닝 학습이 조금 더디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고 세트의 통합화를 통해 세분화된 광고 세트를 통합하여 캠페인 구조를 단순하게 진행하는 것이 머신러닝 학습에는 더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메타 광고 세팅을 같이 진행해 볼 예정인데요. 우선은 메타 광고 관리자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저랑 똑같은 인터페이스가 보일 건데요. 여기 이제 만들기를 클릭해 주시고 이제 오늘 같이 진행해 볼 캠페인은 판매 캠페인이에요. 그래서 판매 캠페인에 체크를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떠요. 이제 캠페인의 이름을 같이 지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캠페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조금 다르게 구성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뷰티를 약간 주제로 해볼게요. 뭐 뷰티 상품 그러면 여기 자사몰로 할 건지 스마트 스토어로 랜딩 페이지를 연동시킬 건지에 따라서 캠페인 이름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뷰티 상품을 아직 지정은 하진 않아서 뷰티 상품, 짝대기, 자사몰 이렇게 진행을 해줄게요. 그리고 여기는 딱히 그 앞에서 진행했던 판매 캠페인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드밴티지 카탈로그 광고는 이거를 이제 설정을 해주시면 본 그 자사몰이나 등록되어 있는 상품을 이제 밑에 카탈로그 형식으로 띄워주는 형식이에요. 근데 저는 카탈로그 광고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해제를 해주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뷰티 광고 같은 거 많이 접해보시면 아실 테지만 밑에 카탈로그 광고 같은 게 떠요. 그래서 그런 광고를 집행하고 싶으신 대표님들께서는 이거를 이제 설정해주시고 이제 제품을 등록을 해주시면은 이제 어드밴티지 카탈로그 광고도 함께 진행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같은 부분은 캠페인에서도 예산을 들 수가 있고 광고 세트에서도 예산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세트별로 이제 예산을 넣는 게 저는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 광고 세트에 예산을 걸도록 할 건데요. 캠페인에 예산을 거는 것과 광고 세트에 예산을 거는 것과의 차이는 간단한데요. 이제 캠페인에 예산을 걸면 캠페인에 이제 광고 세트를 여러 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캠페인에 100만 원의 예산을 걸었다라고 하면은 광고 세트 A, B 중에서 좀 더 성과가 높은 곳에 이제 머신러닝 학습을 하면서 이제 자연적으로 예산을 차등 분배를 하는 거고요. 광고 세트에 예산을 걸게 되면은 광고 세트에 50만 원, 50만 원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어떤 게 성과가 좋든 나쁘든 이제 각각 50만 원씩 광고 예산을 소비하게 되는 그런 원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광고 세트에 예산을 걸 거고요. 이제 뭐 저는 별도로 A/B 테스트 같은 거는 하진 않겠지만 A/B 테스트를 해보고 싶으면 이걸 설정해서 이제 어느 기간 동안 어떻게 이제 테스트를 할 건지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별 광고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별도로 설정하지 않지만 선거나 뭐 사회 문제 뭐 이런 특정 광고의 분야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 그냥 명시를 해주시면 좋은데 저는 딱히 설정할 것까지는 없는 것 같아서 저는 설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캠페인을 지금 개설한 건데요. 캠페인 설정을 다 해줬으면 이제 광고 세트를 설정을 해줄 거예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뷰티 상품 하기로 했으니까 상품 그리고 저는 광고 세트를 나눌 때 타겟으로 나눠요. 타겟으로 나눠서 여성 상품, 남성 상품 이렇게 나누기 때문에 뭐 여성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전화는 저희가 판매 캠페인을 하기로 했으니까
어디로 전환을 시킬 건지,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랜딩 페이지를 어디로 할 건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건데요. 저는 웹사이트로 전환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 목표는 전환수 극대화랑 전환값 극대화가 대표적인데요. 전환수 극대화라는 거는 이 웹사이트로 전환될 가능성이 큰 사람들, 그런 숫자, 그 사람들의 숫자를 말씀하는 거고요. 전환값 극대화는 특정 랜딩 페이지로 전환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물건을 구매하고 얼마나 많은 상품을 구매하는지, 그런 가능성이 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전환값 극대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전환수 극대화로 할 거고요. 거의 대부분 전환수 극대화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픽셀 만들기라고 있는데 저는 아직 픽셀을 제 계정에서는 만들지 않아서 이제 픽셀 만들기가 뜨는 건데, 이제 자사몰 홈페이지 운영하시고 메타 광고 진행하시려면 이거 광고 세팅하시기 전에 픽셀을 먼저 만들어 주시면 전환수나 뭐 로아스 같은 그런 데이터를 보는 게 조금 더 용이하기 때문에 픽셀을 꼭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예산인데요. 저희가 이제 광고 세트별로 예산을 등록하기로 했으니까 광고 세트에 어느 정도의 예산을 부여할 건지 이제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메타 광고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와는 다르게 1예산과 총예산 둘 다 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총예산으로 100만 원 정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광고 세트에 총예산으로 100만 원을 건다라고 했을 때 이제 시작 날짜와 종료 날짜를 계산했을 때 그 기간 동안 총 예산 100만 원을 소진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트 하나별로 이제 총 예산 100만 원을 지정했을 때 저는 종료 날짜를 지금 30일로 했으니까 5월 28일까지 총 예산 100만 원을 소진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시작 날짜는 지금 집행한 것보다 무조건 뒷날짜로 해주시면 좋아요. 네, 이렇게 해서 시작 날짜와 종료 날짜 이렇게 총 30일 동안 100만 원의 예산을 사용하겠다라고 걸어두겠습니다. 그래서 뭐 타겟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드밴티지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광고하고자 하는 광고 상품에 조금 더 노출이 되고 전환이 되기 용이한 소비자들에게 자동으로 메타에서 선정을 해서 타겟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뭐 최소 연령은 어디까지 할 것인가 이렇게 수동으로도 이렇게 맞춰줄 수가 있고, 이제 타겟 추천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최소 연령을 뭐 20살부터 할 거다. 그리고 20살부터 65세까지는 좀 타겟이 너무 넓잖아요. 그래서 조금 좁히겠다 하면은 뭐 20세에서 39세, 그리고 성별은 지금 여성으로 해놨으니까 뭐 여성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이게 진짜 기본적인 연령과 성별 타겟팅이고, 상세 타겟팅에 들어가 보면은 뭐 정말 다양해요. 뭐 학력은 어느 정도인지, 뭐 부모, 결혼, 연애 상태, 직장은 어떤 직장을 다니고 있는지, 어떤 업종을 하시고 계시는지 뭐 이런 것도 상세하게 타겟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고해서 상세 타겟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노출 위치 같은 경우에는 뭐 안드로이드에서 할 것인가, 뭐 모바일에서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고요. 뭐 노출 위치나 플랫폼 이런 것도 있는데 거의 설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노출 위치는 딱히 변동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광고 이름을 설정할 건데요. 저희가 지금 여성 타겟을 했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그냥 광고 이름 선택해주면 돼요. 그래서 뭐 뷰티 상품 여성 01 이렇게 저는 보통 광고 이름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파트너십 광고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하진 않을 건데, 파트너십 광고는 이제 인플루언서 분들이랑 보통 이제 협업 같은 거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인플루언서의 게시글에 올라와 있는 그거를 광고로 활용하겠다
설정하거나 아니면 해제하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저는 지금 인플루언서랑 별도로 지금 협업하고 있지 않고 저희는 지금 세팅 가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파트너십 광고는 별도로 설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대표 계정과 인스타그램 계정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광고를 만들도록 할 건데, 이제 뭐 카탈로그 광고를 설정하시면 이거 카탈로그 광고 설정해주시면은 여기 인스타그램이랑 페이스북 피드에 카탈로그 광고가 자동으로 업로드가 될 거고요. 이제 별도로 광고 소재를 제작한 경우에는 수동 업로드를 클릭해 주시고 단일 이미지나 동영상, 슬라이드 이런 식으로 어떤 형식의 광고를 구성할 건지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랜딩 페이지도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저는 네이버로 웹사이트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광고 크리에이티브 설정에 들어가서 저희 이미지 광고를 넣을 건지 동영상 광고를 넣을 건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세팅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저는 지금 그냥 예시로 들고 온 거기 때문에 딱히 지금 뭘 넣지는 않을 건데, 만약에 이제 뭐 이미지 광고를 넣겠다 하면은 여기에 이제 이미지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 문구에서는 뷰티 상품이니까 시원하고 깔끔한 뷰티 상품으로 오늘도 깨끗한 하루를 시작해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구도 작성할 수 있고, 제목은 이제 그 광고를 하게 되면은 이제 제목이 뜰 거예요. 그래서 그 제목도 어떤 식으로 구성할 건지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설명은 별도로 안 해주셔도 되고요. 행동 유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보통 더 알아보기나 아니면 지금 구매하기 같은 거 많이 보셨을 텐데, 더 알아보기 이렇게 하면은 이제 랜딩 페이지를 넘어가기 전에 행동 유도하는 그런 칸이 있어요, 밑에 하단에. 그래서 그거를 어떤 걸로 설정할 건지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벤트 상세 정보는 거의 안 하긴 하는데, 저희가 광고를 하다가 뭐 특정 이벤트를 한다, 뭐 특정 할인이나 뭐 사은품 증정을 한다 했을 때 이벤트 추가를 해주실 수는 있는데 거의 안 하기는 해서 저도 별도로 설정하진 않겠습니다. 네, 언어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한국어나 영어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추가해서 광고를 자동 번역하거나 뭐 다양한 언어권의 사람들에게 도달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설정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해제하셔도 됩니다. 보통 뷰티 같은 경우에는 해외 수출도 많이 하고 이러니까 이런 거 설정해 주시면은 이제 광고 세팅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제 전부 광고 세팅을 다 했으니까 꼭 동의하고 게시를 눌러주셔야 이제 광고가 다 세팅이 되고, 그리고 이제 머신러닝 학습을 위해서 광고가 이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동의하고 게시를 꼭 눌러주셔야 이게 소비자들에게 이제 노출이 되기 때문에 동의하고 게시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메타 광고 세팅 가이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이해가 잘 가셨을까요? 네, 이해가 가지 않았더라도 이제 더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메타 광고 세팅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지연 마케터에게 광고 상담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고 정확하게 세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연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